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0세에서 5세 사이 전체 아동에서 소득 하위 90%로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이 정부안보다 3,913억 원이 깎였습니다. 네. 노인기초연금도 정부안보다 7,117억 원이 깎였고요. 정부안에 7,171억 원입니다. 71억 원이 깎였고요. 네. 정부안에 5조 4,201억 원으로 돼 있었던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액은 국회 예산심사를 거치면서 2,200억 원, 4%가 줄어서 5조 2,001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국고 지원액을 늘려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예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OECD 지금 평균이 한 78% 정도 되고요. 네네. 현재 한국이 62%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건강보험 수입이 53조 3,209억 원일 것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가 내주는 돈이 9.8%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정 기준인 14%를 크게 밑돌게 되는데요. 네. 국고 지원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법에 명문화됐던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것이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네. 건강보험의 건강성을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게 정책 방향을 짜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2,200억이나 예산이 주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좀 취지가 많이 깎였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네. 문재인 케어는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에 전제는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 비급여 항목을 없애면 병원이 돈 벌 수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돈 벌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가 인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수가 인상은 사실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뭐 논의가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장담 못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이 예산에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깎으면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들은 이제 거봐라 이거 예산 뭐 국회가 다 깎아가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못 높이니까 그냥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네, 네. 뭐 이렇게 가는 이제 길로 갈 가능성이 크고 네. 그게 아니라면 역시 더 이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언론에는 이 사안이 잘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됐어요. 잘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지금 아동수당이랑 기초연금 쪽에 좀 집중해서 보도가 되고 법인세 관련된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이 건강보험 보장률 부분에서 좀 보도가 좀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한겨레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네. 좀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후퇴가 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62%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3% 정도가 확대돼서 65%라고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후퇴된다든지 하면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많이 나중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가 이상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건보료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직업이 없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세금에 어떤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공적 부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또 아까 이재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서 이런 합의 분야에서 이제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좀 여론이 잘 움직여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텐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현재는 지금 직장보험 가입자랑 지역가입자 산정 기준이 좀 불공평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그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조세 저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를 살려줘야 됩니다. 직업도 없는 저를. 네, 그래야죠. 노인들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이 부분도 정부 안에 보다 깎였다. 이 부분이 참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쪽 지지자들이 지지층이 많은 노인층인데 네. 기초연금을 깎았단 말이죠.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정부안에는 25만 원 인상 시기가 내년 4월이었는데요. 이 역시 아동수당처럼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춰졌습니다. 네. 역시 한국당이 선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반발하고 나서서 그런 건데요. 네. 그래서 총액이 9조 8,400억 원에서 9조 1,229억 원으로 7,171억 원, 73%가 줄어들었습니다. 7.3%. 네, 7.3%가 줄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줄면서 다만 이제 예산안 합의 과정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가운데 소득 하위 50%의 노인의 지원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중장기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로도 했습니다. 애초 문재인 정부가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한 뒤에 2021년 4월에 다시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기로 그렇게 했는데 내년 이후에 이제 그 기초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겠다. 그래서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을 상대적으로 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복지 중에서도 이번에는 좀 약간 더 하위 계층을 좀 더 유의하는 그런 복지 방향으로 가긴 할 텐데 그래도 전반적인 예산은 좀 깎여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가서 이거 문재인 정부가 깎았다고 할 거예요. 네. 아주 쉽죠. 그런 얘기는. 문재인 정부 약속해놓고 주지도 않는다. 네. 그 이제 그중에 뉴스 열심히 보는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이놈들아 니들이 합의를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 가짜뉴스다 이러면 되죠. 페이크 뉴스 그 한겨레 기사 아닙니까 이러면 되죠. 우리 카톡을 봐라. 우리 카톡 진정한 애국 뉴스를 보십시오. 네. 그렇게 참 쉽습니다. 그죠? 네, 그렇게 나올 텐데 공무원 증원 규모 이게 결국은 합의 과정에서 9,475명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이 최대 쟁점이었어요, 이게. 네, 이게 최대 쟁점이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여야는 내년 공무원을 애초 정부안 12,221명보다 2,746명이 줄어든 9,475명을 늘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네, 공무원 증원 계획이 이제 이렇게 축소된 과정을 보면 조금 어이가 없는데요. 네. 자유한국당은 애초 지난해 수준의 증원인 7,000명 선을 그리고 국민의당은 내근직을 뺀 현장형 공무원만 약 9,000명 증원안을 내놨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700여 명도 1,700여 명 정도 줄였던 1만 500명을 마지노선으로 정했었는데요. 네. 네,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다가 4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1만 명 선을 허물 테니 국민의당도 9,000명보다 조금 더 올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중간인 9,500명 안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더 재밌어요. 네, 여기 재밌는데요.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9,500명은 반올림하면 1만 명으로 인식이 될 수 있으니 받아들일 수 없다. 50명을 깎은 9,450명으로 하자고 요구하면서 협상이 제동이 걸렸습니다. 네. 뭐 현대판 4.4.5입 논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너무 한심합니다. 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러면 9,500명과 9,450명의 중간인 9,475명 선에서 해달라고. 그냥 9,499명 하지. 네, 뭐 그렇게 설득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네. 아니, 이게 김동철도 김동철이지만 김동철도 관료 출신이 공무원 출신이 이렇게 뭐 주먹구구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현직 경제부총리가 아니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 표를 보면은 각 공무원이 각 몇 명씩 있고 이 중에 이거 이렇게 잘 자르면은 9,500명인데 그 중에 정말 안 되는 거는 이 정도고 하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해서 그러면 9,475명이 나오니까 이 선에 정리합시다. 그게 아니고 9,500명하고 9,450명 중간으로 하시죠. 그런 걸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부총리잖아요, 부총리. 네. 부총리도 그렇고 또 그렇게 요구하는 김동철 원내대표도 그렇고 참 좀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진 건데요. 일단 그래서 애초 정부안에는 이 공무원 직종별로 세부적인 증원 규모 그 행정안전부가 낸 그 규모가 있었는데 여야는 일단 숫자 절충만 이제 얘기를 하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그런 결과로 결국 정부안보다 2,746명이 줄어든 공무원 숫자를 공무원 숫자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군 부사관 증원이 애초 정부가 요구했던 3,458명에서 이렇게 988명이 줄어든 2,470명이 됐고요. 경찰 충원 인력이 정부안보다 858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축된 이게 경찰 인력 중에는 이번에 그 인천 낚싯배 사고 이런 부분으로 또 증원이 요청됐던 해경도 있고요. 또 지구대하고 파출소 등과 같이 일단 시민 안전하고 직결된 곳에 배치될 예정이었던 그 공무원들이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그 우체국 집배원들 계속 그 노동 강도가 세서 뭐 자살도 하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에서 그 무기계약직이었던 우체국 집배원을 1,000명을 2018년부터 국가공무원으로 전환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깎이면서 748명만 전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다 줄어들면서 공무원 분들 중에서 또 특히나 그 현장에서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이런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많은 부분들이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합의 과정에서 이런저런 뭐 이슈들이 많이 됐었는데 쟁점 중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사안들은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네, 공무원 증원을 이제 주로 보수 야당이 반대를 강하게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이게 어떤 뭐 현장 공무원이고 필요한 어떤 안전과 시민 안전과 치안에 관련한 그러한 공무원이기 때문에 증원해야 된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이제 공무원 철밥통 증원 안 된다. 사실 그 논리를 깨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공무원 이꼬르 철밥통 이꼬르 그리스 부도 뭐 이렇게 가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가장 문제인데.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라고 부르지 말고. 우리 털보 아저씨 자꾸 그러는데. 근데 털보 아저씨뿐만이 아니고 TBS 털보 아저씨뿐만 아니고 몇 명이 그래요. 근데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마음은 알죠. 왜 그렇게? 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자유한국당 등등이 말도 안 되는 얘기하니까. 네, 네. 근데 그런 논리보다는 공무원 증원이 그럼 불필요한 거냐. 예를 들면 이 공무원 증원을 위해서 갖고 온 정부 논리가 있거든요. OECD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이 국민 1인당 공무원 수가 적다. 이건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증원은 필요하다. 이 논리가 있는 것이고 물론 그걸 가지고 OECD 통계가 잘 되니 잘못됐니 뭐 얘기하지만 아무튼 현장에 가보면 이제 일선 공무원들이 일하고 있는 걸 가보면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업무가 과중해요. 네. 물론 이제 6급 정도 되면 이제 놀기 시작하는데 그건 뭐 어떻게 뭐 잘해야죠. 어떡합니까? 뭐 그런 이제 업무의 어떤 효율화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공무원이 많아서 그리스가 부도가 난 것이냐. 공무원 숫자가 단순하게 많아서 그건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그 나라는 공무원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시험을 미친 듯이 쳐가지고 뽑았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막 그 동네 이제 유력 인사들이 그냥 자기 친척들 막 꽂았단 말이에요. 네. 자기 친척들 꽂느라고 막 공무원을 10,000명씩 늘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명확한 업무를 주는 것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가 설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1만 명을 뽑는데 뭐 3,000명은 뭐 문씨고 뭐 3,000명은 김씨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네. 그리스에는 무슨 3대 무슨 그 정치 가문이 있어갖고 그 성씨들이 다 공무원이 돼가지고 아무튼 뭐 그런 문제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데 때만 되면 자기 편리한 논리를 갖고 와서 공무원 늘리면 그리스 부도난다. 연금 주면 그리스 부도난다. 무슨 복지 늘리면은 그리스 부도난다. 그 논리를 깨는 게 더 중요하고 언론이 그렇죠. 그런 부분에 네.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이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논리보다는 좀 편의적으로 접근한 측면이 큰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자유한국당이 뭐라고 하든 공무원은 늘려야 됩니다. 제 생각에 고위공무원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수원시에서 고위공무원을 해본 제 입장에서는 네, 이게 그 큰 정부를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을 하는 건데 큰 정부라고 하면은 그게 국가 예산을 재정을 많이 투입해서 그 이 여러 분야에서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가 여러 방향에서 개입해서 운영하는 그런 큰 정부라는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지만 거기에 개입을 하려면 그 개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개입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수순일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공무원이 늘어나면 나라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좀 제대로 비판을 하고 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한겨레 콘텐츠 기획팀이 앞장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겨레 콘텐츠 기획팀이.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박근혜 정부 초기에 62%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네.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3% 정도가 확대돼서 65%라고 지금 현재 추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후퇴된다든지 하면 상대적으로 진보 정권인 문재인 정부에서 약간 많이 나중에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 얘기가 이상해지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너무 살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네, 건보료 인상 같은 경우는 직업이 사실상 없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세금에 어떤 준하는 정도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공적 부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또 아까 이재호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합의 분야에서 이제 예산이 깎인 것 같은데 여하튼 이번에는 그렇게 됐겠지만
좀 여론이 잘 움직여서 다음에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투트랙으로 가야 할 텐데요. 첫 네. 번째는 이제 이렇게 국가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고, 현재는 지금 직장 보험 가입자랑 지역 가입자 그 산정 기준이 좀 불공평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그 부분도 계속 얘기 많았었거든요. 나오고 그 있죠. 부분을 바로 잡으면서 조세 저항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 같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를 살려줘야 됩니다. 직업도 없는 저를. 네, 그래야죠. 노인들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이 부분도 정부 안에 보다 깎였다. 이 부분이 참 의외이긴 한데 어쨌든 그 아시다시피 자유한국당 쪽 지지자들이 지지층이 많은 노인층인데 네. 기초연금을 깎았단 말이죠.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조금 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부는 내년 9월부터 소득 하위 70%인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연금액을 현행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올리는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네. 정부안에는 25만 원 인상 시기가 내년 4월이었는데요. 이 역시 아동수당처럼 지방선거 이후인 9월로 늦춰졌습니다. 네. 역시 보건복지 분야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0세에서 5세 사이 전체 아동에서 소득 하위 90%로 줄어들면서 전체 예산이 정부안보다 3,913억 원이 깎였습니다. 네, 네. 노인 기초연금도 정부안보다 7,117억 원이 깎였고요. 정부안에 7,171억 원입니다. 71억 원이 깎였고요. 네. 정부안에 5조 4,201억 원으로 돼 있었던 건강보험 가입자 국고 지원액은 국회 예산 심사를 거치면서 2,200억 원, 4%가 줄어서 5조 2,001억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국고 지원액을 늘려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고 했던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린 예산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OECD 지금 평균이 한 78% 정도 되고요. 네네. 현재 한국이 62%에서 65%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 부분을 이제 강화하겠다고 했었는데 건강보험 수입이 53조 3,209억 원일 것으로 예상했을 때 정부가 내주는 돈이 9.8%에 그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법정 기준인 14%를 크게 밑돌게 되는데요. 네. 국고 지원율이 10%대 아래로 떨어진 것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법에 명문화됐던 2006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재인 케어라고 불렸던 것이 어쨌든 건강보험에서 국고를 지원하는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네. 건강보험의 건강성을 좀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게 정책 방향을 짜겠다 이런 거였는데 여기에서 2,200억이나 예산이 주는 바람에 이런 부분도 좀 취지가 많이 깎였다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네. 문재인 케어는 머리가 엄청 아픈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핵심은 어쨌든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 거에 전제는 비급여 항목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 비급여 항목을 없애면 병원이 돈 벌 수단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돈 벌 수단이 없어지니까 그러면 수가 인상을 해달라 이런 얘기 나오는 건데 수가 인상은 사실 해주겠다고는 하는데 뭐 논의가 어떻게 될지 뭐 누구도 장담 못 하는 거고. 근데 거기다가 이 예산에 건강보험 지원을 위한 예산까지 깎으면 그 다음 수순은 뭡니까? 그 다음에 이제 병원들은 이제 거봐라 이거 예산 뭐 국회가 다 깎아가지고 건강보험 보장률도 못 높이니까 그냥 뭐 돈 벌게 해주세요. 네, 네. 뭐 이렇게 가는 이제 길로 갈 가능성이 크고 네. 그게 아니라면 역시 더 이제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합의가 또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 삭감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의외로 언론에는 이 사안이 잘 정확하게 보도가 안 됐어요. 잘 자세하게 보도가 안 됐고. 그러니까 이게 대체로 지금 아동수당이랑 기초연금 쪽에 좀 집중해서 보도가 되고 법인세 관련된 보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인 이 건강보험 보장률 부분에서 좀 보도가 좀 적게 됐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한겨레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절대 후퇴가 돼서는 안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했던